그래야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더 홀가분해질 것 같아서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나이 50이 넘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할 힘든 일이 참 많이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장애인 오빠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았지만 자폐증을 겪고 있었기에 한참이나 어린 동생을 대하는 느낌이었죠. 오빠의 병이 왜 생겼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빠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오빠로 인해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신기하고 귀여워서 아주 세게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바둥바둥 하는 모습에 가만히 누워있는 저를 엎어놓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 사는 자폐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7살 정도 이후부터예요. 저보다 몸집이 훨씬 큰 오빠에게 간식을 입에 넣어주고 화장실에다가 쉬를 하려고 가르쳐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강했던 오빠에게 손으로 먹지 말고 젓가락이나 포크를 이용해서 먹으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똘똘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녀본 적도 없었지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글을 다 떼었고 그 어떤 과목의 수업을 해도 남들보다 뛰어난 흡수력을 가졌다고 나중에 크게 될 거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은 제게 중요한 심부름도 잘 시키셨고 그걸 잘 해내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잘했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애는 정말 똘똘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힘든 문제도 잘 풀고 친구에게 설명도 잘해주니? 정말 야무진 아이야 우리 미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친구들은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아이고 말도 예쁘게 잘하네 미애. 선생님은 우리 미애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자신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만 잘 버텨줄 수 있지? 네, 저도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상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미애야,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에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란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 보자. 선생님도 도와줄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안 여건상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그 당시 저는 꿈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빠가 아픈 사람인지라 집안의 누군가는 항상 오빠를 돌봐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오시는 상태이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느라 오빠를 곁에서 잘 돌봐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니 오빠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답니다. 나이도 많고 남자라서 힘도 한참이나 센 오빠를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싫었어요. 저도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하하호호거리며 그 나이에 어울리는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았죠. 학교에서 다녀오면 곧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던 오빠가 집에 왔고 저는 제 혼자의 몸으로는 집 밖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내 동생 좋아, 예뻐.
오빠, 고마워.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재밌었어? 내 동생 좋아. 귀엽고 예뻐.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오빠. 이거 엄마가 아침에 해놓은 고구마야. 이거 먹어. 고구마 맛있어. 고구마 좋아. 정말 좋아. 오빠, 근데 천천히 먹어. 고구마 먹고 저번에도 체했잖아. 응? 아, 오빠, 천천히. 제발. 여기 물도 좀 마시고. 맛있어, 고구마. 정말 맛있어. 오빠는 그렇게 학교에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쪄놓으신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었고 물도 먹지 않고 허겁지겁 먹더니 기침을 하며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고 능숙하게 소화제를 가져와서 억지로 입을 벌려 먹여주었고 오빠는 또 금세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힘도 센 오빠가 제 말은 참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를 예뻐하지 않고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면 오빠를 힘으로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병에 걸렸을 뿐이지 참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5살이나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오빠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감도 너무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런 제 입장이 너무나 싫어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나도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근데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집에서 오빠를 돌봐야 해? 내가 왜? 미애야, 그래도 네 오빠야. 엄마 아빠가 일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으로 오빠를 보살필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미애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 너무 힘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응? 그래도 싫단 말이야.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오빠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힘도 센데 내가 왜 오빠를 돌봐야 하냐고. 그냥 오빠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 몇 시간 있다가 엄마 집에 오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 싫어. 싫다고. 미애야, 미안해. 미안하다. 근데 미애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미안하다, 내 딸. 나도 싫어.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집에서 오빠만 돌보면서 있기 싫어. 미애야, 이런 못난 애미 만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어떤 말로도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네. 그렇게 엄마에게 하기 싫다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울면서 제게 애원하는 엄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2살 정도부터 시작된 오빠의 돌보미 역할은 제가 20대가 되어서도 끝이 나질 않고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 공부 등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집안에 와서도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오빠가 잠든 밤에 해야만 했죠. 그러니 집안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홀가분하게 공부만 하는 친구들에 비해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졌고 고등학생이 되니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려운 친구, 잘난 집안 친구들 구분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선생님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되려면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이어가야 했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고도 하더군요. 제 여건상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는 오빠에게 짜증도 많이 냈었어요. 이 멍청아, 정말 여태 나이를 뭘로 먹은 거야?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어? 이러면 바보 소리 듣는다고. 언제까지 이것도 스스로 못할 거야?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라고. 동생 화내지 마. 화내면 무서워. 제발 화내지 마. 알았어.
화 안 낼게. 오빠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닌데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오빠가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빠 바보라고 생각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 그치? 그럼 이런 행동은 제발 이제 그만해. 응? 오빠 제발. 안 할 거야. 안 할게. 나 바보 아니라고. 바보 아니다. 바보 아니면 제대로 좀 행동하라고. 내가 언제까지 오빠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는 거야? 어? 동생이 언제까지 오빠가 아무데나 똥 싼 거 치워야 되는 거냐고. 나도 싫어. 나도 싫다고. 더럽고 힘들고 역겨워. 소리치는 제 말에 놀란 오빠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으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하는 행동은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받으면 이런 행동이 더더욱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한두 번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오빠를 말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오빠 나 좀 봐봐. 내 얼굴 좀 보라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제가 말리는데도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만을 반복하던 오빠는 한참이 지나서야 행동이 잠잠해졌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게 되죠. 그때 잠깐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오빠를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답니다. 한 번씩 오빠의 이상 행동이 나오고 나면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졌었죠. 오빠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이 한 명 있는 가족이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를 돌보며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그 후에도 1년 정도는 집에서 쉬며 오빠를 돌봐야 했었죠. 그 당시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빠는 1년에 한두 번쯤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오셨던 아빠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와 이혼을 하신 상태로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다고 하더군요. 엄마 혼자 고생하고 책임감 없는 아빠가 나 몰라라 한다고 제가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20살이 되어서야 듣게 된 아빠와 엄마의 일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이렇게 가족들을 나 몰라라 해? 아들은 장애인이고 어린 딸도 있고 부인은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빠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야. 미애야, 사실은 그게 말이야.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 나는 그 어떤 사정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어떤 사정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냐고. 엄마는 왜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아? 난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미애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엄마 얘기를 좀 들어봐. 사실 말이야, 아빠하고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단다. 아빠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집에 더 못 오는 거야. 아빠가 집에 그래도 가끔씩 들리는 이유는 너랑 오빠 보려고 그래서 들리는 거야. 뭐? 엄마 진짜야? 엄마 아빠가 왜 헤어져? 응? 왜? 아직 미애가 이해하기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다. 나중에 좀 더 크고 미애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미안해 미애야. 엄마 아빠가 해야 할 몫을 너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우리 미애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 딸 하지 말고 꼭 좋은 집 딸로 태어나. 알았지?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저는 그렇게 아빠와 엄마의 일에 대해서 알고 난 후 더욱더 집안에 관심을 갖고 잘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빠를 돌봐줄 사람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는 사실도 더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원망하지도 않기로 했죠. 그 말을 들은 후 한동안 아빠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커지기도 했었지만 이미 이혼해서 다른 가정의 아버지가 된 아빠를 미워해봤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남이 되어버린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희 집 주민등록본에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기대와 미움도 사라져버리더군요. 집에서 손부업을 하며 오빠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즈음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긴 여자의 몸으로 혼자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신 탓에 그만 몸이 병이 들고 말았죠. 더 이상 엄마는 식당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셨고 저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 번도 어디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막막한 사회에 나와 월급을 받아주는 곳을 찾아야 했고 마침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데에 들어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이 꽤 힘들어서 젊은 여자들은 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만 당장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꾸역꾸역 일을 해나갔어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둘까를 수십 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몸도 좋지 않아 주말에는 시체처럼 집 안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제 몸은 점점 그 힘든 일에 적응을 해나가게 되었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오히려 제 몸이 더욱 탄탄해진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발짝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병원비도 필요했고 아주 잘 먹는 오빠의 생활비도 제가 다 감당해야 했기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다 쏟아보내고 저는 30살이 되어서야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연애는 무슨 연애. 평생 혼자 이렇게 돈을 벌면서 엄마와 오빠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죽어도 결혼을 하지 않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좋게 보신 공장 사장님께서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고 그 남자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던지 제게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도 하더라고요. 데이트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는 밥 먹고 커피 마시기가 전부였었는데 생전 남자 구경도 못 해봤던 저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설레었답니다. 일은 힘든 일이더라도 제가 원래 몸도 마른 편이었고 미용실을 가지 않아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외적인 모습이 그 남자는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기 저 미애씨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어때요? 네?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럼 천천히 만나보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말해주세요.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돈도 꽤 벌었고 집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혼한 사람도 아니고 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랑 앞으로도 쭉 만나시는 겁니다. 아셨죠? 쭉이요? 그 남자는 저와 앞으로도 쭉 만남을 이어가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그 남자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딱 3개월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가 결혼 얘기가 오갔고 그 남자의 홀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썩 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집안 환경도 그렇다 보니 자신의 귀한 아들이랑 맺기는 말도 안 된다는 말씀도 가끔 하셨고,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미래에 그렇게 크게 닥쳐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친구들이 시댁욕 하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았었고, 워낙에 일을 하며 집안에 돈을 버느라 여념이 없던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린 덕분에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의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저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 남편 집에서 하자는 대로 다 따르기만 했었고, 가끔 저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듣고만 있었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아야 한다. 알겠냐? 네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서둘러야 한다고. 알겠어? 네, 어머님. 근데 아직 저희 친정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일을 좀... 일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결혼해서 호적 파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어야지. 아직도 돈 벌어서 친정 도와줄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고. 절대 너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바로 애부터 가져. 반드시 아들 낳아야 쓴다. 알겠어? 아, 네, 어머님. 호통치는 어머님 때문에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알겠다고만 대답을 해버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공장 일도 많이 줄여서 오전 근무만 했고, 건강한 몸과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기에 그저 모든 것을 좋게만 생각하려고 했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도 먹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편이랑 친하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도 오고 술에 취해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성품이 좋지는 않았는데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은 눈빛이 좀 매섭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천하태평인 스타일이었답니다. 때때로 남편의 사촌 동생이 집에 찾아올 때면 술안주부터 시작해서 이부자리까지 챙겨줘야 했기에 제가 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더욱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방 2칸짜리 집에서 살며 한 방에 남편과 사촌 동생까지 저와 함께 자는 것이 가장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지내고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임신을 했던 적조차 없을 정도였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정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임신이 잘 안 되는 탓이 온전히 제게만 있다고 하며 엄청나게 구박했거든요.